안녕하세요, 쏠미 여러분, 한솔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채널 최고 조회수 부동의 1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버럭중사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을 모르실 수가 없긴 한데 혹시나를 위해서 현재 선생님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요, 2011년에 자전거 낙상 사고로 목뼈에 금이 가서 하필 이제 목뼈 중에서도 높은 부위를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깨만 으쓱으쓱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어깨 끝 밑으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감각도 전혀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찐 사지마비.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은 없어요? 있죠. 저는 이제 스스로 밥도 못 먹고 신변 처리를 스스로 못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도움 없이는 사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쵸. 정말 기본적인 이런 거잖아요. 먹고 자고 네. 싸고 근데 먹는 것도 스스로 못 먹고 자는 거 역시 통증이 동반되다 보니까 자는 거 역시도 불편하고 배출하는 거 역시 스스로 배출을 못 하는 거죠. 팔이 움직이는 전신마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좌약을 넣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그동안 장애인으로 살면서 어머니가 이제 가족들이 많이 이런 부담을 갖고 가족이 이제 이런 신변 처리를 도와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활동 지원사라는 사람이 낯설잖아요. 기존에 알던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고, 저도 수치심이란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쵸. 이게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병원 생활할 때부터. 네. 하물며 어떤 별명이 있기도 했었냐면 네. 동네 고추. 뭐예요? 동네 고추요? 계속 노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수치심이 정말 이제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통해서 신변 처리를 도움을 받을 때 정말 낯선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제 모든 걸 다 이렇게 오픈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좀 힘들죠. 근데 그분이 3년, 4년 평생 함께 간다 그러면 금방 적응돼서 괜찮아요. 네. 가족이다 이런 생각하면. 네. 근데 문제는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 네. 나 못하겠어요. 가버려요. 그럼 또 새로운 사람 와가지고 또 그런 경우 또 발생. 근데 왜 하루 이틀밖에 안 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제가 가스라이팅 당한 걸 수도 있는데 제 성격 때문에 못 버티고 도망가기도 했고요. 제가 숨만 깊게 들이마셔볼게요 지금. 그러면 강직이 바로 생기거든요. 이러면 이렇게 갑자기 몸이 팍 꼬꾸라지면서 지금 손가락도 펴지고 근육이 갑자기 수축을 해버려요. 이런 강직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관절 부위를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관절 운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저처럼 강직이 센 장애인을 관절 운동 하기에는 되게 힘드실 거예요. 힘들어 하셔서 못 버티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최대 길게 한 게 4개월 있었어요. 4개월? 2014년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이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은 날을 전부 다 합해봤자 1년이 고장 넘을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그럼 나머지 9년은요? 오로지 가족에게 그냥 그 부담이 간 거죠. 진짜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올해 이제 70대가 되셨는데 어머니가 지금 정말 저로 인해서 골병 들게 되셨죠. 지금 무릎이며 허리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라는 좋은 이런 제도가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매칭이 안 되는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가족에게 부담이 가는 거고요. 그럼 어머니랑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뭐 감정이 상하거나 그런 일도 생기지 않아요? 안 생기면은 이거는 기계죠, 기계. 그러니까요.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뭐 10년 세월을 간병을 옆에서 이렇게 이제 해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활동 지원 서비스 매칭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좀 억울한 건데요. 제가 현재 지금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어요. 네.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이원준이 있어요. 부천시에 살고 있는 이원준이 있어요. 네. 근데 장애가 똑같이 있다고 하면 네. 활동 지원을 하는 시간이 다르면 될까요? 안 되죠.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시간이 다르면 안 되겠죠. 네, 그쵸. 근데 현실은 달라요. 예를 들면 제 친구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팔을 움직일 수가 있고요. 네. 보조기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병증이잖아요. 네. 저는 절대 혼자 못하니까. 네, 네. 제 활동지원 시간이 아마 500시간 초반이에요. 그 친구는 780시간? 엄청 차이 나네요. 거의 300시간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 기관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종합조사표라는 그 기준 안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조사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쵸, 나와서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 이거 할 수 있어요? 네, 아니요. 맞아요. 그 질문지 되게 이상해요. 그 이상한 조사표상에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활동 지원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네. 뭐 한솔님이 봤을 때 제가 최중증 장애인에 속할까요? 아니면 그냥 경증? 선생님은 제 생각에는 최중증.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지금 진짜 오롯이 어깨 위에 머리 부분 쪽만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머리밖에 못 움직이는 네.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종합조사표상에서는 저는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최중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제가 왜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냐. 제가 근데 왜 최중증 장애인이고 싶었는지 아세요? 왜요? 최중증 장애인이 되면은 저처럼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그 활동지원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일이 더 많잖아요. 그 분들에게 가산수당이라는 거 그 배를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3,000원 추가, 거의 19,000원.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아니다?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다. 왜, 그럼 누가 최중증이에요?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원주님은 인지는 멀쩡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 3초 정도 멍하니 이게 뭔 소리지? 인지가 멀쩡하냐니? 아니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인지까지 나빠야 되느냐?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이 그렇대요. 그 누가 만들었는지 이따 그 만든 놈 한번 야 누가 만들었냐? 나와봐. 요렇게 시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긴 적도 있지 않아요? 있죠. 그것 때문에 활동지원 서비스라는 게 생겼거든요, 사실은. 겨울에 보일러가 동파됐어요. 네. 얼어 죽었던 분이 계세요. 불타 죽고 얼어 죽었던 독거로 혼자 사셨던 그런 분들이 탈출을 못해서 혼자 돌아가셨어요. 활동 지원을 못 받아서 선생님께도 좀 일어났던 뭐 사건 사고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로 이제 밖을 나가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20분 넘도록 엘리베이터 안에? 예. 헐. 정말 배고파서 치마 꼴딱꼴딱 삼키면서 하루를 버텨야 했던 날도 또 많고 사람만 사실 옆에 네. 있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저희 어머니가 여태껏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쵸.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시급이 15,570원이잖아요. 네, 네. 근데 가족이 활동지원 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지만 저처럼 전혀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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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혹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장이 승인을 하면은 인정을 해준대요. 너무 기쁜 소식이죠. 너무 기쁜 소식인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자체 장이 승인을 했을 때 활동지원을 하는 내 가족한테 50%만 인정이 돼요. 가족이 활동지원하면은 몸이 덜 힘들어요? 반밖에 안 힘들어요? 아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꾸역꾸역 활동지원 서비스 만들어 놓고 고치질 않으니 도대체 여의도 아니 진짜 그 쌈딱들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현재 어머니의 뭐 몸 상태는 어떠세요? 사실 저는 이제 병원 생활 할 때부터 네. 제 계획이 뭐였냐면 병원 퇴원하자마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어머니에게 자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 자유 안에 뭐가 해당이 됐냐면 어머니 무릎 관절 수술 그리고 허리 디스크 관련된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미 안 좋으셨구나. 이미 안 좋으셨죠. 사실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 와, 제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때 막 인터뷰하다가 눈물을 저도 모르게 막 흘렸는데 되게 불안해요, 사실은.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실 수 있나요? 제가 오로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핑계댈 게 활동지원 시스템밖에 없지만 이 여사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영상 이후에 분명히 대한민국이 좀 바뀌어 나갈 거고 이 여사님 아들답게 기죽지 않고 열심히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서 언젠가 큰 자리에서 엄마 덕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더 느꼈고 진짜 이 영상을 보고 빨리 같이 나라에서 바꿔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